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이네요. 상업공간 디자인, 오늘은 디자인 컨셉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네, 벌써 상업공간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공간 사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분석했고, 이번 주 수업에서 개별 미팅 할 내용은 사이트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은 3교시 차에 잠깐 제가 팀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5주차 수업 진행 내용은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활동을 팀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신축 건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 을 우선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그 각 층별, 각 공간의 디자인 컨셉 또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하고 오늘 정해야 되는 디자인 컨셉이 함께 융합돼서 매스 스터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한 주 만에 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컨셉을 다 정리하고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이트 분석과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우선 진행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좀 기능성,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하면, 디자인 컨셉은 조금 더 이제 뭐 사용자나 그 또 디자이너의 그 감성적인 또는 주관적인 개념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컨셉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컨셉도 있고, 각 그 층별로 시금과 판매 공간이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것들이 각 부분들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건물, 신축 건물 전체가 다 어우러졌을 때 그 공간이 그 브랜드의 랜드마크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개념으로 잡아야 되겠죠. 어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풀어나갈지, 그리고 또 그게 매스 스터디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례는 매스 스터디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은 향후에 매스 스터디에서 조닝과 동선 계획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해요. 이게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각 주별로 나눠서 어떤 것은 다시 지금 4주차에 했던 내용이 6주차에 매스 스터디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 일단은 알고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시금 공간과 판매 공간 할 때 전체적인 기본 공간의 요소들 잊지 말고, 이 공간이 적합한 규모인지 적합한 위치인지 등등 매번 새로 검토해 보길 바래요. 시금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선은 디자인 컨셉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컨셉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 전략과도 조금은 연관이 되어진
개념이에요. 디자인 전략이 예를 들어서 여행이다라고 하면 여행과 관련된 또 인제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 여행과 연관된 세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신축 건물 전체에 뭔가 불러일으켜지는 이미지가 있고 인제 그것이 각 인제 세부 공간이나 세부 뭔가 요소들에 반영되는 형태와 개념들이 있죠. 그것들이 함께 융합되어서 신축 건물 전체와 각 층별 공간에 뭐 1 차적으로는 바닥, 벽, 천정의 어떤 구조적인 요소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가구나 장식물 이런 거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공간의 컨셉은 공간의 인제 언어적, 시각적 그 개념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략과도 연관이 되고 스페이스 프로그램과도 연락이 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음 디자인 컨셉은 이거 하나만 개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모든 것이 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그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디자인 컨셉은 인제 메인 컨셉, 메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서브 키워드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서브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게 인제 아이디어 스케치나 이미지 맵으로 또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디자인 컨셉은 어떤 인제 브랜드의 가치 또는 브랜드의 감성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디자이너의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반영해서 디자인 컨셉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디자인 컨셉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추후에도 다시 설명이 되니까 일단 어떻게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컨셉을 보면 인제 주거 공간 디자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지만 3 가지 유형의 컨셉 설정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제 스토리형 컨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렬형 컨셉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형 컨셉이 있어요. 스토리형 컨셉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그런 식으로 인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이 시작되는 뭐그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할게요. 책은 인제 책이 시작되는 처음 부분은 프롤로그라고 하죠. 또는 서문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인제 책의 처음 부분에 뭐 어 기승전결처럼 시작하는 부분에 도입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 갈등, 고조 뭐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뭔가 마무리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제 스토리형 컨셉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기승전결의 의미를 이곳에 부여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어 볼 수도 있어요. 사례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형 컨셉이에요. 병렬형 컨셉은 하나가 뭔가 동등하게 묶여져서 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얘는 여행이지만 여행을 뭐 숲속, 바닷속, 우주, 꿈속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여행을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전체는 여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동등한 병렬형의 A, B, C, D가 나란히 있는 구조를 병렬형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신축 건물이 별자리다. 별 또는 별자리다라고 하면 병렬형 컨셉에서는 각각 층의 컨셉이
뭐 사자자리,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자 별자리 중에 사자자리, 뭐 천칭자리, 뭐 정갈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동등한 개념의 뭔가 그 종류들이 나열이 되는 거를 병렬형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식당인데 한식당 전체에 뭔가 브랜드를 음 뭐 한식과 연관된 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수라상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찾아보면 무슨 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등하게 나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제 병렬형 컨셉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완결형 컨셉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뭔가 쪼끔씩 다른 주제들이 모였는데 이게 뭔가 하나에 연결된 완결된 다 모였을 때 하나의 큰 주제를 만드는 것이 완결형 컨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려진 다이어그램 상으로 도형화된 그림을 보면 쪼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쉬운 예로 이건 쉬운 예예요. 전체 컨셉이 만남이라고 한다면 만남 밑에 뭐 함께하다, 공유하다, 연결되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그것인데 이걸 전체로 아우르는 어우르는 컨셉은 만남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함께하다는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다는 어떤 의미이고 연결되다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들은 개념상 형태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것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거 공간 디자인 해 봐서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형태를 이제 좀 시각화하는 내용이죠. 뭐 그리드의 정형된 형태에서 어 그 형태를 나눌 때도 한 방향의 그리드, 원 웨이 그리드로 뭔가 형태를 나타낼 때 그리고 투 웨이 그리드는 수직 수평의 두 방향의 그리드로 나타낼 때 그리고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쪼끔 더 연결된 사각형의 형태들 또 그룹된 사각형의 형태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사각형의 형태들 또 어떨 때는 밑에 있는 어떤 형태화된 관계들을 보면 어 중간이 공유된 형태 또는 인터락. 인터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차된 형태일 수도 있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셉의 형태를 좀 더 시각화할 때 참조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컨셉이 중첩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중첩이 평면적으로 중첩될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중첩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수직적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지만 수평적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해석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을 형태를 뭔가 아이디어 스케치, 평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입체적인 실제의 모양을 만들어 봄으로써 시각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찾아볼 때 컨셉 다이어그램이라고 찾으면 좀 그림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를 해서 디자인 컨셉이 어떻게 시각화되어 표현되나 이런 것들도 뭐 정해진 뭔가 형태는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아 저런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 뭐 각각의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브랜드별로 지금 설정한 트렌드도 좀 다르죠.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하고 또 브랜드가 지닌 감성이나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비 디자이너로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디자인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먼저 풀어가야 할지는 그것은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뭔가 우리는 아마 처음에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브랜드와 관련된 또는 트렌드와 관련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다 써 놓고 그중에서 연관되는 또 단어들도 모두 써 놓고 그중에서 서로에게 물어가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골라내고, 골라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골라낸 다음에 다시 골라내면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확산적으로 막 풀어 놓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은 좋은 디자인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시 수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을 뽑아 놓고 거기서 인제 뽑혀진 선정된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형태화할지 인제 또 발산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겠죠. 일단 여러 번의 뭐라고 하나 순차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기보다 발상과 수렴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최적으로 이 적합한 디자인 컨셉 키워드들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지금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하고 다르게 신축 건물을 디자인하는 매스 스터디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가 작년, 재작년 상업공간 디자인 어 사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줄 사례는 4 학년 1차 심사에서 1 학기 때 했던 심사에서 아직 막 완전히 형태화된 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볼 게 전부 다 음 신축 건물 또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 중에 컨셉과 매스 스터디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걸 보면 또 저거는 너무나 우리가 샘플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랑 똑같은 뭔가 퀄리티로 똑같은 수준의 뭔가 그 아이디어 전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이 지금 4 학년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한 것이고 여러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지금 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각각 개인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뭔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 뭔가 잘된 사례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스 스터디부터 뭔가 디자인 컨셉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는 내용을 음 이번 학기 프로젝트로 처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적절하게 보여줄 사례가 없어서 우선은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례가 인제 4 학년 발표 내용에 있어서 몇 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한 5개 정도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 제가 중간에 한 2 개나 사례 2개 정도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하고요. 일단 너무 길면 제가 중간에 좀 내용을 좀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첫 번째 사례는 A08 프로젝트예요. 아마 지난주에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에서 창신동 봉제거리에 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을 중점으로 오늘은 설명하려고 이제 캡처했습니다. 어 이 디자인 컨셉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승전결 또는 어떤 기승전결에 의미 부여를 한 스토리형 컨셉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4 가지 이가 동등하게 병렬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4 가지 거리를 그려가다 문제를 잘라내다 문화를 연결하다 거리의 핏을 잡다.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그 완결형 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컨셉 유형 중에 스토리형 컨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나 좀 살펴볼까요? 인제 봉제 거리이다 보니까 원단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재봉하고 재단하여 원단을 처음에는 재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재봉틀로 봉제하여 인제 어떤 그 옷을 패션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이 인제 그 과정이잖아요. 봉제 과정. 옷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재봉 과정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인제 그 창신동 봉제거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컨셉 프로세스로 담았어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은 거리의 핏을 살리다. 우리가 옷 입으면 내가 잘 맞는지 핏을 살펴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유사하게 거리의 핏을 살리다가 디자인 컨셉이고요. 그것과 연관된 컨셉 프로세스는 처음에 원단을 음 가지고 거기에 인제 어 자를 형태를 초크로 표현을 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실로 연결해서 재봉을 하고 그래서 옷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컨셉 프로세스에 에 유사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를 그려가다는 원단이 있는 곳에 자화하고 초크 그 약간 분필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로 형태를 그려 가지고 먼저 그 패턴을 뜬다고 하죠. 옷에 패턴을 뜨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거리를 그려가다."라고 표현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창신동 봉제거리 활성화를 위한 인제 기초를 다지는 처음 어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인제 그렇게 그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자와 가위나 칼 같은 칼이 인제 일반 우리 연필 깎는 칼이 아니라 원단을 자르는 인제 커팅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로 잘라낸다. 재단하다 하는 과정을 거치죠. 재단이 다 된 형태들을 낮게 모여 있으면 그것을 부분 재봉틀로 또는 실과 바늘로 어 봉제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문화를 연결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각 인제 실이나 재봉틀로 연결하는 것을 거치면 하나의 옷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다른 말로 "거리의 핏을 잡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형태화하는 것도 위에 있는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쪼끔 더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죠. 어떻게 보면은 메인 컨셉하고 세부 컨셉 또는 세부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태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컨셉 프로세스를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해서 매스 스터디는 사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또 같은 프로젝트를 이 부분만 설명하긴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매스 스터디까지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매스 스터디를 보면 대지 창신동의 봉제거리 동대문역
게 가까운 곳에 있었죠. 지난주에 사이트 분석에 보면. 그래서 대지가 약간 음 저렇게 앞쪽에 이제 도로 쪽에 쪼끔 더 넓게 부채꼴처럼 펼쳐진 형태로 되어 있는 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대지축이 경계되는 대지축이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 표현한 그게 인제 대지축이 되죠. 그리고 3개 다 어떻게 보면 대지축이 되겠죠. 각도가 다른 세 선분이 어 그 좌우 뒤쪽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인제 앞쪽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로 비워 놨어요. 그래서 축을 토대로 하나의 큰 원단을 형상화한 형태를 만들었고, 인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단이 사실 하나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쌓여서 어 낱장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쌓여진 원단 들이 되었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원단을 한층 더 쌓아 올려서 형상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재단을 하죠. 그래서 재단해서 없애고, 없어진 부분에서 또 하단부에 필요 없는 부분도 없애고, 그리고 인제 건물 외관의 파사드에 그 봉제 공장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재봉틀의 모양이잖아요. 재봉틀의 모양을 쪼금 더 뭔가 형상화해서 3 개의 재봉틀이 놓여 있는 형태를 어떻게 보면 문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건물 파사드로 아무튼 상징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최종 매수는 이제 건축물의 지지 구조를 위해서 필러티를 설치하고, 이제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맨 마지막에 외부 투시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메스 스터디가 인제 평면도 형상으로 어떻게 인제 발전이 되었는지 잠깐 지하층하고 1층 부분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창신동 봉제거리 활성화 프로젝트가 '거리의 핏을 살리다.'라는 메인 컨셉을 바탕으로 음 여기 보면 "거리를 그려가다, 문제를 잘라내다, 문화를 연결하다, 거리에 핏을 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형태화하였지만 이게 실제 그 매스 스터디에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매스 스터디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대지의 축을 바탕으로 원단을 쌓고 자르고 뭔가 인제 상징적인 봉제하는 재봉틀의 형태를 형상화하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것에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 뭔가 반영된 것은 아까 인제 보여줬던 뭐 여기 문화를 연결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의미적으로 컨셉을 풀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형상화한 거라고 보기는 쪼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디자인 컨셉이 의미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사례는 스토리형 컨셉이고, 전체적인 세부 키워드들과 세부 키워드의 의미, 그리고 그 세부 키워드들의 형상화가 전체적으로 음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일단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보길 바랍니다. 이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지금 30분 정도 되었는데 두 번째 사례까지 일단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토리형 컨셉 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례는 지난번에 어 도서관 사례 하나 있었죠. 도서관 사례였는데 슈퍼마켓, 시장 이런 것과 약간 연관성 있는 개념으로 도서관을 봤던
그 사이트 분석 사례가 있었어요. 어 오늘은 디자인 컨셉과 인제 형태화하는 걸 위주로 그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서로 팔고 파는 거라기보다는 지식으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지식이 예전에 보면은 그 고대 시대에는 지식이 그 아고라라는 광장인데 그때는 시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 그 그런 이제 그 지식의 인제 초기의 출발점 뭐 토론하고 서로 뭔가 어 그 생각을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시장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교류하는 공간이라고 여겨서 음 시장의 컨셉으로 도서관을 봤습니다. 시장은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뭔가 물건만을 파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교류하는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기본적인 인제 디자인 컨셉이고 세부 키워드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열하고 하고 소통하고 충족하는 그 시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행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도서관 안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컨셉을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했겠죠. 도서관 하면은 지식 아니면 생각 다양한 생각 이런 거의 집합소. 또 그러면 인제 그것이 '예전에는 무엇이었을까?'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는 고대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그런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 뭔가 그 토론을 벌이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고라는 그런 인제 그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인제 파는 경제 활동도 함께 일어났던 장소였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제 도서관과 시장을 연결한 거죠. 그리고 시장과 연결된 세부 키워드는 진열하고 선택하고 소통하고 충족하는 이런 키워드들로 연상을 해서 선정을 했고 이제 그 각각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음 진열하다의 키워드는 거기에는 지식이 쌓여 있고 지식이 쌓여 있는 형태는 이 인제 여기서부터는 의미와 형상화, 공간적 적용은 개인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가 주관적으로 음 그 개념을 해석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진열하는 것을 어떤 친구들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나란히 수평적으로 있는 것을 진열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진열하다는 것이 지식이 쌓여 있어 진열된 걸로 봐서 지식이 뭔가 좀 더 원형적인 형태로 축축축 쌓여 있는 그게 인제 중첩된 형태로 지금 형상화를 한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적용에서는 그게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여서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어 디자인 요소 원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형상화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기보다는 '디자인 요소에는 뭐가 있지? 그리고 디자인 원리에는 뭐가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두 번째로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다. 근데 다양한 지식을 약간 다양한 것을 퍼즐 형태라고 본 거예요. 퍼즐 형태. 그래서 퍼즐 형태가 다양하게 이제 사각형의 형태로 뒷육면체 형태로 퍼져 있는 소통하다는 소통하는 것을 여러 개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형상화는 이렇게. 그리고 충족하다는 지식을 습득해서 충족하다 해서 이 친구는 바코드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로 형성된 계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의미와 형상화, 공간적 적용을 전개해 보는 것은 인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에서 쪼끔 더 명확하게 '아 저게 저렇게 적용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저렇게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적인 적용을 하는 것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의 표현을 할 때는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뭔가 의미와 형상화, 공간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인제 매스 스터디에는 아까 뭐 책 아니면 도서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지혜와 연관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지혜로운 것을 뭔가 쪼끔 더 어 머리를 잘 쓰는, 인제 나쁜 의미로 하면 교활한 뭔가 그런 동물로 생각하는 뱀 또는 구렁이를 인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인제 뭔가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구렁이로 어 메스 컨셉을 다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저기 인제 그린 스케치처럼 뭔가 감아 올라가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스 컨셉, 메스 스케치는 위에 있는 것처럼 형상화되었고요. 또 메스 스터디는 원래 인제 그 마포대교 있는 곳에 있었던 사이트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포대교 있는 곳에서 대지축, 그리고 인제 위에 있는 메스 컨셉에 쪼금 더 맞는 위치가 어딜지 찾아보다가 인제 컨셉 디자인을 단순화해서 세 번째 단계를 거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약간 층별 구분을 하고 형태가 적정하게 되도록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감도에는 약간 아래쪽은 조금 더 좁은 면적에서 위로 나선형으로 뻗어가는 형태.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인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음 2 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 부에서 봐요.